자, 여러분 또 나가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누구 배웠어요, 여러분? 1661년에서 1722년 60년간 왕을 했던 이희제예요, 강희제예요? 강희제 배웠었죠? 자, 그러면 잠깐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강희제예요. 그럼 여러분 강희제 때 여기는 청나라고 여기는 오삼계, 상지신, 경정충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적 인물, 자 누가 등장합니까? 무슨 공이 여러분? 정성공이 등장해서 여러분 막 싸움하다가 패했죠. 여러분 패해서 어디로 도망쳐요? 우리가 지금 대만이라고 부르는 무슨 만, 타이안으로 도망쳐서 1661년에서 1683년까지 여러분, 자 정성공 그의 아들 손자까지 요 타이완을 정씨가 왕이다. 무슨 왕국을 세워요? 정씨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면 정씨왕국의 정책은 뭐냐? 바로 청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반청, 다시 명나라를 복구하겠다. 반청 복명이죠. 그래서 강희제가 왕이 되자마자 여기 푸젠성 니네들 절대 받아 나가지 말아라 해서 여러분 따라해보자. 바로 무슨 영을 내렸습니까? 청계령. 요 청계령이랑 똑같은 말을 우리가 무슨 영이라 바꿔쳐도 돼요? 해금령. 그러면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명나라 세워지자마자 해금령이랑 청나라 여러분 강희제 때 청계령이랑 거의 같은 건데 요 청계령을 가끔 시험에서 해금령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금령 나왔다고 무조건 명도 아니고 청도 아니니까 전후 좌우를 좀 살펴보십시오. 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아프거나 어리거나 힘이 약해지면 주변에 내 자리나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철칙이야. 역사를 보더라도요, 잘 나가던 왕이 급격히 아프거나 병들거나 여러분 뭔가 세력이 약해지면 반드시 여러분 파고들어요. 이건 왕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사에 여러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랬을 때 강희제가 너무 어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뭐 10살 안팎에서 이게 청나라면 현재 왕이 무슨 제예요? 강희제인데 여러분 강희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깜짝 놀래. 왜냐? 강희제 부하 대다수가 여러분 오삼계, 상지신, 경정충을 더 좋아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오삼계가 여러분 꾸준히 강희제 부하들에게 뇌물 바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권을 줘가지고 강희제가 딱 느낌이 뭐냐? 야, 이거 좀만 지나면 내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겠다 해서 강희제가 한 20살 안팎 됐을 때 안 되겠다. 요 오삼계, 상지신, 경청충을 권력을 뺏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딱 작업을 거니까 이 오삼계, 상지신, 경정충이 저놈 나이도 어리고 우리 강남에 살고 있으니까 쌀도 많고 여러분 병력이 많죠. 그래서 오삼계, 상지시, 경정충이 야, 안 되겠다. 차라리 강희제를 없애버리고 우리가 짱을 잡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요것을 1673년에서 1681년. 야, 굉장히 오래 갔죠. 거의 8년이나 갔죠. 그래서 오삼계, 상지신, 경정충 3번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걸 여러분 3번의 뭐라 그러니까 3번의 난이라 불러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솔직히 맨 처음에는 3번이 굉장히 셌대요. 왜냐? 강희제 나이도 어리죠, 여러분. 또 3번 오삼계 명 때부터 여러분 유명한 장군이었죠. 그래서 3번의 난이 발생하자마자 거의 강희제가 여러분 엄청 밀려요. 근데 여러분 운이 좋아서 잘 막다가 오삼계가 갑자기 끽하고 죽고 얘네 둘을 어떻게 이간을 시켜서 여러분 결국 3번의 난을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 강희제 업적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 3번의 난을 완전히 뭐했다? 진압했다. 그럼 여러분 봐봐.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 청나라가, 자 요게 황하강, 요게 양지강이면요 강남까지 여러분 청나라가 완벽하게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나라가 명나라 멸망시키고 중원을 차지했지만 반쪽짜리였죠. 만주랑 화북밖에 못 먹었죠. 그런데 강희제 때 5번 무슨 난? 3번의 난을 진압하면서 여러분 이제
창창강 하류까지 강남까지 완벽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 강의제 업적 중에 하나가 무슨 난이었다. 3번 난을 진압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킬러 문제 하나 알려줄게요. 자, 요거는 알아두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자, 1649년에서 여러분 1659년까지 조선의 왕은 무슨 종이었어요? 효종이었죠. 그러면 효종하면 동사나 국사에서 가장 키워드가 뭐냐?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하자. 북벌이었죠. 그러면 야, 1600 그냥 50년대로 보자. 1650년대 조선의 효종은 왜 북벌을 했어요? 이유가 두 가지죠. 첫째, 무슨 호란의 원수를 갚자. 병자호란의 원수를 갚자. 또 하나, 우리의 군주였던, 우리가 모셨던 명나라에 뭐를 하자. 복수를 하자가 바로 요 북벌이었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1675년쯤에 조선의 왕이 누구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무슨 종이라 불러요? 숙종이에요. 국사 시간에 배웠죠? 한번 국사 해보자. 숙종보다 누가 더 유명해요? 숙종의 아내가 더 유명하죠. 무슨 빈? 미스터 빈이에요? 장희빈이에요? 장희빈이고, 숙종은 국사에서 야, 너 나가, 너 들어와. 분당 정치를 완전히 없애버린 여러분 뭐의 1인자였어요? 한국의 1인자였죠. 근데 여러분, 숙종의 부하 중에 남인이었던 여러분 윤휴라는 분이 있으세요. 참고로 효종 때는 서인이었던 여러분 송시열이 효종과 손잡고 북벌을 해요. 그런데 숙종 때 1675년에 봤더니 지금 여러분 청나라가 1673년에서 1682년까지 지금 1년까지 지금 무슨 난이에요? 3번의 난이죠. 이때 숙종 때 윤유가 전하 잘 됐습니다. 지금 청나라가 전쟁이 났다. 누가? 오상계, 상지신, 그 다음에 경정충이 지금 강희제 까고 있다. 이때 우리가 조선이 누구랑 손잡고 3번이랑 손잡고 북벌하자고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숙종 때 다시 한번 무슨 벌이 나옵니까? 북벌이 나옵니다. 그러면 1670년대 숙종 때 북벌은 원인이 무슨 난이 되는 거예요? 3번의 난 때 잘 됐다. 3번이랑 손잡고 청을 치자. 그래서 여러분 국사는 괜찮은데 동사에서 여러분 조선의 북벌이 나오면 무조건 효종이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전후 좌우 지문 읽어본 다음에 효종 때구나. 숙종 때구나. 요것도 알아야 돼요. 야, 여러분이 딱 봐도 느낌이 요거 장난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자, 외울게요. 북벌 나오면 최소한 동아시아사에서는 무조건 효종만 북벌이 아니야. 누구도 여러분 숙종 때도 윤유란 사람이 북벌을 강조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숙종이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안 해요. 다행이죠. 만약에 요때 했으면은 모르겠어. 요때 했으면 글쎄 역사란 모르는 거지만 여하튼 여러분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북벌은 두 번입니다. 효종 때 1650년대 20년 지나서 5번 무슨 난 때? 3번의 난 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 볼게요. 계속 여러분 지금 무슨 희제예요? 강희제예요. 그러면 강희제 때 1번 맨 처음에 속썩였던 게 무슨 공이에요? 정성공. 얘가 대만 타이안 도망가서 요 정성공 때문에 1661년에 무슨 영을 내렸어요? 청계령. 두 번째는 누가 또 사고 쳐요? 오삼계, 경정충, 상지신이 여러분 1673에서 1681 무슨 난을 일으켜요? 3번 난 일으켰지만 진압을 했죠. 자, 그럼 지도 그려볼게요. 요렇게 지도 그리면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강희제가 여러분 요렇게 강남까지 다 먹었습니다. 이 누구 차례인지 여러분? 정성공 차례죠. 그런데 왕조가 망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항상 있는 게 뭐예요? 내분, 내란이죠. 이때 여러분 요 정시왕궁은 정성궁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죽은 다음에 그의 손자가 통치하고 있는데 좀 무능력했나 봐. 충신들, 능력 있는 장군들을 막 탄압하고 죽이니까 정시왕국에
유능한 해군 장군이요. 요 정성공의 손자 때문에 여러분 삐져가지고 청나라에 귀순을 해요. 많은 배를 가지고. 벌써 느낌이 오죠. 망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강희제가 그 장군한테 정보도 얻고 그 장군을 여러분 앞세워서 정성공 정시왕국을 쳐들어갑니다. 그게 언제 여러분? 1683년이에요. 야, 그럼 봐봐요. 정성공 손자가 여러분 괜히 장군들을 죽이고 학대하니까 유능한 장군들이 강희제에게 붙은 거야. 그럼 여러분 대만 사정을 너무나 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강희제한테 여러분 1683년에 여러분 드디어 무슨 왕조가 여러분 멸망을 합니까? 정시왕조가 멸망을 하는 거야. 그런데 강희제가 좀 머리가 좋아요. 정시왕조를 딱 멸망한 다음에 정성공들의 후손들을 잡아다가 싹 죽이는 게 아니라 야! 니네 적이지만 충신이다. 그래도 명나라 위해서 오랫동안 싸웠으니까 죽이지 않겠다 하고 여러분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강희제의 세 번째 업적. 자, 무슨 왕조를 멸망을 시켰다. 정시왕조. 이때부터 여러분 대만, 즉 타이완은 이제 누구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청나라에 이렇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그럼 여러분 아까 강희제가 정성공 때문에 여러분 무슨 영을 내렸어요? 청계령 내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상인들이 받아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러분 1684년에 정시왕조 멸망시키자마자 여러분 바로 강희제가 청계령,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영이라 그래요? 해금령을 철폐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때쯤 하나 더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재밌죠? 나만 재밌나? 혼자 신났어요. 자, 천천히. 중국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강희제. 정성공 때문에 청계령을 내리고 조금 있다가 3번 난도 진압하고 조금 있다가 무슨 왕조도 정시왕조도 멸망시키고 조금 있다가 청계령도 해제를 했죠.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요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들어보세요. 자, 당나라. 오이? 뜬금없죠, 여러분. 당나라 때 여러분, 당나라 무슨 영에 의해서? 율령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똑같이 땅을 줬죠. 남자들에게 무슨 제? 균전제. 그러면 똑같이 줬으니까 세금을 똑같이 냈죠. 이게 가장 키워드죠. 조용필이야, 조용조야. 조용조. 무슨 조? 조용조. 그런 다음에 여러분 농부는 또 어딜 가야 돼요? 땅 줬으니까 군인이 돼야 되겠죠. 부병제. 그래서 여러분 요게 잘 지켜질 때 당나라가 완전 부국강병이었죠. 근데 여러분 요게 언제 끝나느냐? 755년 여러분 안사의 난 내지는 알록산의 난으로 율령이 깨지면서 이제 법보다 누가 힘이 세요? 절도사. 그래서 절도사와 그 부하들이 농민의 균전제, 땅 뺏어서 여러분 대농장, 장원이 생겼죠. 그럼 이제 농민은 다 몰락했죠. 일부만 부자죠. 그래서 여러분 알록산의 난 이후에 조용조 대신에 요거 따라해 볼게요. 요게 제일 중요하죠. 세금 제도가 무슨 세법으로 바뀌어요? 양세법. 그러면 양세법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뭐에 따라서 재산 정도. 이거 좋은 거 아니죠. 농민이 다 몰락했으니까 부자에게만 걷겠다. 양세법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 이미 무슨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빈부 격차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 왜 양이야? 봄과 가을 양쪽에 곡식으로 세금을 걷겠다. 양세법으로 세금이 바뀌는 거 기억나죠? 또 하나 이제 농민들 자기 땅이 없으니까 군대 안 가겠죠. 왜? 다 도망다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업자들 모아다가 돈 주면서 군대를 유지하죠. 모병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당나라 그 다음에 무슨 나라? 송나라, 원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 명나라 중간까지 중국의 여러분 세금은 자 따라해 볼게요. 무슨 세법이었어요? 양세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세법이 갈수록 세금 종류가 30종류가 되고 여러분 곡식으로 내니까 너무너무너무 무겁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해 볼게요. 명나라 1500 여러분 80년쯤에 명나라에 너무너무 위대한 재상이 있었죠. 정거정이야 장거정이야. 장거정이 여러분 여러 업적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뭐냐? 따라해 볼게요. 무슨 세법을 폐지해요? 양세법을 폐지해서 이거 배웠어요. 그 유명한 여러분 무슨 편법을 만들어요? 1조 편법을 만들죠. 그러면 1조 편법 뭐냐? 앞으로 곡식으로 내지 말아라. 앞으로 세금은 실버 뭐로 내라? 은으로 내라. 그럼 여러분 몇 번 했지만 항업비 낼 때 쌀로 가져와봐. 아버지 어머니 허리 나가요. 여러분 돈이면 되게 편하죠. 두 번째, 양세법은 세금 종류가 30가지가 넘었대요. 근데 여러분 요 1조 편법은 세금을 30개에서 딱 2개로 압축하죠. 뭐냐? 토지세. 무슨 세? 토지 있으면 내라. 요거를 다른 말로 조세 내지는 무슨 세라 불러요? 전세.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하느냐? 정세라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람 머리당 걷는 거야. 너 자식이 5명이네, 성인이 7명이네, 7덩어리 은을 내라. 이거를 정세 내지는 무슨 세라 불러요? 인두세라 불러요. 그럼 여러분 양세법보다 뭐가 훨씬 좋은 거예요? 무슨 편법? 1조 편법. 자, 세금이 30가지에서 2가지로 줄었죠. 그 다음에 곡식이 아니라 편한 은으로 내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돈이 뭐야? 은이죠. 근데 중국에는 은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은을 수입하려고 어떻게 해요? 포르투갈, 스페인, 나중에 여러분 일본에서 도자기 비단 팔고 은을 막 끌어들여서 전 세계 은이 다 얼로 몰리는 거야. 명으로 몰리는 거죠. 게다가 은 많은 스페인, 중개무역하는 포르투갈이 어떻게 해요? 중국의 비서약도, 비단, 서적, 도자기 그런 걸 얻으려고 어떻게 여러분 은 갖다가 마구마구 오는 거잖아. 이해되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요 1조 편법에 약점이 있어요. 뭐냐? 흥부해보자. 이 흥부에게는 1조 편법이 싫어요. 여러분 놀부와 흥부 아시죠? 흥부는 첫째, 가난해서 뭐는 없어요? 토지는 없죠. 근데 자식이 몇 명이야? 100명이야. 그러면 흥부는 1조 편법에서 토지가 없으니까 무슨 세? 조세, 전세, 토지세는 안 내죠. 다행인데 자식이 몇 명이야? 100명이니까 은 100덩이 내겠죠. 야, 거의 그러면 뭐야? 거의 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흥부가 속이겠죠. 자식이 100명이지만 98명은 산속으로 보내고 2명이나 1명으로 가짜 신고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명나라 때 1조 편법을 하면요. 이거 해볼게요. 인구가 늘지 않아요. 실제로 늘었어도 숨겨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해요? 좀 무서운 얘기 할게요. 내가 자식이 3명인데 1명이 더 태어났어. 근데 가난한데 갑자기 나라에서 1조 편법으로 성인 되면 4덩어리를 내려요. 그 여러분 좀 약간 완화시켜서 그럼 자식이 어릴 때 여러분 갖다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조 편법이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 가난한 분들은 토지가 없고 애들만 많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명나라 때는 1조 편법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하느냐? 여러분 물어보자. 청나라 무슨 족이에요? 만주족이죠. 청나라 인구가 그때 200만 밖에 안 됐대. 근데 중국 애들은 한 2억 됐대요. 그러면 200만이 2억을 지배하니까 한 명이 100명을 지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100명이 10만 모으면 청나라 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청나라가 밥은 아니죠. 거대한 명나라 먹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뭐를 끌어야 돼요? 어그로야 인심이야. 인심을 끌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 세금이야 여러분. 그럼 해볼게요.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희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강희제가 천재예요. 강희제가 딱 봤더니 우리는 200만 명, 만주족 청나라는 한족은 2억이야. 야, 잘못하면 반란 일으키면 야, 어떻게 한 명이 200명을 이기 100명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강희제가 그렇다면 세금을 확 깎아주자. 1710년대 여러분 강희제가 자, 무슨 편법을 1조 편법을 폐지하고 여러분 지정 은제를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강희제가 지정 은제를 시작하고 전국으로 퍼뜨린 건 그의 아들 무슨 제 때예요? 옹정제 때예요. 그러면 지정 은제는 뭐냐? 첫째, 세금은 은으로 내라. 그러면 지정 은제랑 1조 편법이랑 공통점.
세금을 뭐로 낸다? 은으로 낸다. 그런데 지정은제는 웃겨요. 자, 야, 앞으로 토지세만 내래. 응? 무슨 말이야? 토지세 안에 인세, 정세가 있는 거로 보겠대. 봐봐라, 바꿔 여러분. 1조 편법은요, 토지세도 내야 되고, 정세, 사람 머리 하나당 세금 2개 내야 됐죠. 근데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청나라 강의제의 5번, 무슨 은제는 지정은제는 사실상 정세를 없앤 거야. 정세가 토지세에 포함됐다고 보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 청나라 강의제가 여러분 지정은제 하니까 누가 엄청 기뻐요? 흥부가 엄청 기쁘죠. 왜냐? 흥부는 열나 가난하니까 무슨 지가 없었어요? 토지가 없고 여러분 자식만 100명이었죠. 그러면 흥부는 1조 편법은 싫었죠. 토지도 없으니까 안 내도 되지만 자식이 많으니까 인구세를 냈잖아. 그런데 흥부는 강의제에 무슨 은제가 되면 지정은제가 되면 열나 해피하죠. 왜냐? 토지 없으니까 안 내도 돼. 그리고 사실상 무슨 세 안 내도 돼요? 인구세 안 내도 되죠. 왜? 토지세 안에 인구세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흥부는 전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청나라 때 해볼게요. 이제 자식 많이 낳아도 숨기겠니? 안 숨기겠니? 안 숨기겠죠. 왜? 이제 사람에게 안 걷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청나라 때 갑자기 인구가 2억에서 나중에 19세기 여러분 몇 억이 돼요? 4억이 되는 거야. 2배. 야, 4억이면 이거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청나라 초기에는 1억에서 2억이었다가 한 200년 지나니까 여러분 몇 억이 돼요? 4억이 돼요. 물론 4억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구황작물인 뭐 감자, 고구마 들어오고 의학이 발달하고 전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슨 은제 영향이 있는 거야? 지정은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지어볼게요. 그러면 자, 명나라 장거죠. 1580년대 무슨 편법? 1조 편법. 토지세와 인두세, 정세를 거뒀다. 그러니까 인구가 안 늘죠. 누가 불리해요? 흥부가 불리하지만 강의제 때 시작해서 무슨 정제 때? 옹정제 때 전국으로 한 청나라의 획기적인 세금. 야, 사실상 이거 세금 반 깎아준 거지. 맞잖아요 여러분. 세금으로 완전 깎아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스무리한 게 우리도 있죠. 임진왜란 끝나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니까 여하튼 백성들에게 세금을 좀 깎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박납의 폐단을 시정한 광해군 시기에 무슨 법이 시행돼요? 대동법. 대동법이 여러분 사실상 토지 많은 양반에게 걷고 농민에게는 안 걷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에 대동법이 있다면 명청, 특히 청 때는 10번 외울게요. 무슨 은제? 지정은제, 지정은제, 지정은제. 누구 때 시작이 돼요? 강의제 때 시작이 돼서 옹정대 때 전국으로 퍼집니다. 그럼 잠깐만. 명 때도 여러분 1조 편법을 하니까 명나라 은이 돈이잖아. 그러니까 명나라 해금령 언제 풀려요? 1570년대. 대신에 일본은 못 가요. 겁나니까.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명나라 상인들이 미친 듯이 어디 가요? 동남아시아 가서 스페인의 갤리오선 은, 포르투갈의 은, 일본의 은을 막 사들이죠. 또 일본 애들도 주인장 무역으로 동남아시아 가서 막 명나라하게 은 팔았죠. 왜? 은이 돈이잖아. 그러면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짜자잔.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이렇게 있어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러면 1684년에 드디어 강의제가 여러분 무슨 령을 철회했어요? 청계령을 폐지했죠. 요게 대만이면 그럼 여러분 자 요게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여기 사는 수많은 여러분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여러분 어디 가겠어요? 일본 가겠죠. 이때 일본은 무슨 막부예요 여러분? 일본은 에도 막부죠. 그거 복습을 해보자. 첫째, 에도 막부는 명나라와 청나라와 무슨 관계를 맺지 않았다. 외교관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조공책봉은 맺지 않았다. 그리고 에도 막부는 기본적으로 무슨 정책이었다. 세국 정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에 나가사키 와서 거래하는 거는 허락을 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니네 기억나요? 여러분 일본은 이미 전국시대 1530년대 조선에서 뭐를 배워가요? 빨리 해볼게요. 조선에서 여러분 자 오랜만이죠? 자
무슨 법? 회치법. 요 회치법을 다른 말로 무슨 분리법이라 불러요? 여는 분리법. 요거는 납이랑 여러분 여러 가지 은광석이랑 섞으면은 은광이 몇 배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국시대 1530년대 일본은 회치법과 여는 분리법을 배워서 이와미 광산부터 해서 여러분 전 세계 은 생산량의 2위가 되죠. 그럼 잘 생각해봐. 명나라, 청나라 뭐 필요해? 은 필요해. 일본은 뎁다시 많죠. 언제부터? 1530년대. 자, 조선에서 베껴온 회치법. 무슨 분리법으로? 여는 분리법으로. 그러면 지금 여러분 강희제가 1710년경에 또 한 번 무슨 은제했어요? 지정 은제했으니까 은이 돈이죠. 그러면 일본 에도마쿠도 중국의 비단, 도자기 같은 거 얻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684년에 청계령을 해제하자마자 여러분 청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미친 듯이 일본에 가서 도자기 팔고 막 은을 막 퍼오는 거야. 그러면 청나라도 해피하고 에도마쿠도 해피하는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한자 성어 과유 불구 뭐예요? 너무 과한 거랑 모자른 건 똑같죠. 너무 청나라가 들어와서 은을 많이 사가니까 일본에 은이 모자른 거야. 너무 유출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에도마쿠가 야 이거 맨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청나라 상인들이 와서 일본의 은을 다 가져가니까 일본 자체가 아무리 은을 캐도 모자른 거야. 그래서 해볼게요. 에도마쿠가 자 따라해보자. 에도마쿠가 1715년 너무 청나라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은을 많이 사가니까 야 너 들어오지 마. 너만 들어와. 야 500명씩 들어오지 마. 너 내가 이거 증 들 테니까 요 증 있는 애만 들어와서 은을 사가래. 그래서 여러분 에도마쿠가 1715년 여러분 청나라 상인들에게 증명서를 줍니다. 이걸 무슨 패라 불러요? 신패야. 그러면 저 신패에 있는 청나라 상인만 이제 일본 와가지고 은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야? 너무 은을 많이 사가니까 청나라가 여러분 파산날 뻔한 거예요. 일본이 파산날 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외울게요. 그래서 외우자. 1683년 정시왕국이 망하자마자 강희제가 뭐를 풀었다? 청계령을 풀었다. 그리고 1710년 중에 무슨 은제했다? 지정 은제니까 어떻게 해요? 은가지로 엄청나게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에 갔죠. 그런데 에도마쿠는 중요한 거. 명나라, 청나라와 조공책봉은 맺진 않았다. 기본적으로 세국무역이지만 청나라 상인들은 들어오는 거를 오케이를 했다. 근데 청나라 상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와서 은을 많이 사니까 다섯 번 1715년 무슨 패를 했다? 신패. 무슨 패? 신패.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내가 아주 어렵게 나올 만한 거 해줄게요. 자, 요거 알면은 되게 여러분 재밌을 거예요. 천천히 해볼게요. 자, 명나라와 일본의 무슨 마치, 무로마치 맞부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슨 무역이라 불러요? 감합무역이라 부르죠. 그러면 명나라와 무로마치의 감합무역은 1404년에 시작해서 대략 1550년대 끝나죠. 요거 하나 머릿속에 딱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명나라와 무로마치는 감합무역이다. 그러면 세계사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동사는 연도까지 알아야 돼요. 됐고 두 번째 여러분 에도마쿠는 1604년에서 1635년까지 다이묘와 일본 상인들이 동남아시아 갈 때 통행증을 발급했죠. 그 무역을 우리가 무슨 장 무역이라 불러요? 주인장 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연의 일치네. 감합무역은 1404년. 그렇죠? 자, 주인장 무역은 1604년이네요. 자, 여러분 그러다가 에도마쿠는 1636년에 나가사키에다가 무슨 말을 만들었어요? 대지마를 만들어서 1639년까지는 요 대지마에 무슨 투카리? 포르투갈이 활약을 썼었죠. 그러다가 1639년에 무슨 투갈? 포르투갈 내쫓고 1641년에서 1800 여러분 50년대까지는 이제 요 대지마를
누가 사용합니까? 무슨 란드? 네덜란드.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다가 자, 천천히 볼게요. 청나라가 강희제가 정성공 멸망시킨 다음에 1684년에 여러분 무슨 영을 해제해요? 청계령을 해제하니까 자, 청나라 상인들이 에도막부 가서 은을 너무 많이 사오니까 1715년 에도막부가 야, 청상인 너 좀 그만 들어와. 무슨 패를 발급했다. 신패를 발급했다. 또 하나 명나라가 해금령 철회한 건 언제야? 1570년대 명나라가 무슨 영을 철회했다. 해금령을 철회했다. 시작은 언제야? 명나라 초기에 해금령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기출문제 보면요, 이거를 다 알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가 몇 개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다 틀렸어. 근데 여러분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단편적으로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이제 외워지죠? 솔직히 얘기하자. 우리 감학무역 엄청 많이 있어. 그쵸? 많이 있지. 주인장무역, 쉬인장무역 5번 했을걸? 10번 했을걸? 이렇게 해서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완벽하게 그냥 써놓은 거니까 요거만 해놔도 어려운 문제 하나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불편하겠지만 여러분 써놓고 달달달 외우세요. 알았죠? 자, 지어볼게요. 자, 이거 꼭 외우세요. 자, 약속. 자, 그럼 여러분 또 이제 재미있는 거 해볼게요. 봐봐요, 여러분. 어떤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 여러 가지 제도와 문화를 바꾸죠. 예를 들어보자. 명나라 세운 주원장이 명나라 세우자마자 성리학을 관학화하고 백성들을 조직해서 농촌 이갑제, 유교의 가르침, 유교, 재상제 폐지 여러 가지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배웠죠. 에도 막부가 생기자마자 다이묘들을 여러분 견제하려고 무슨 고타이, 상킨 고타이를 했었죠. 그럼 해볼게요. 자, 이거는 동사세계에서 공통적인 거야. 자, 청나라가 중국을 차지를 했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청나라 민족을 무슨 족이라 그래요? 만주족은 200만 명 안팎이고 여러분 중국 민족인 한족은 인구가 2억이 넘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잘해줄 땐 잘해주지만 어떻게 여러분? 맨 처음에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청나라는 좀 머리가 좋아요. 왜 좋느냐? 청나라가 한족을 지배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써요. 까불면은 강경하게 나와서 폭력으로 행사하고 좀 잘해주면은 말 잘 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강경책과 무슨 책을 원권책을 두 개를 잘 쓰는데 되게 여러분 절묘하게 씁니다. 해보자. 일단 청나라가 한족을 지배해요. 자존심이 세죠. 그럼 여러분 내가 노예를 하나 만들었어. 근데 노예가 만약에 자존심이 세고 자의식이 있으면 객이겠죠. 어떻게 해요? 육체도 꺾어야 되겠지만 정신도 꺾어버리죠. 그래서 청나라가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야, 한족들아, 이런 황비용 알죠? 니네 머리 밀어라. 우리 만주족의 머리인 니네 조선시대 양반이 상투 올렸죠. 명도 상투가 있었거든요. 그거 자르고 어느 기간까지 황비용처럼 변발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해서 여러분 8기군 풀어가지고 변발 안 하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2억 명을 머리를 여러분 만주식인 무슨 말로 황비용처럼 변발로 만들어요. 그리고 옷도 야 그거 벗어. 명나라 옷 입지 않고 이제 만주족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여러분 변발과 만주족의 옷인 무슨 복을 호복을 입게 합니다. 장난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뭘 하느냐 여러분. 자, 이거 되게 재밌어요. 문자의 옥이라는 거를 인지합니다. 문자옥이 뭐냐? 어떤 선비든 학자든 글씨 쓸 때 만주족을 욕하거나 명나라 칭찬하거나 명나라 부흥운동하면 그 사람 플러스 그 집안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일종의 여러분 무슨 갱유야? 분서갱유, 언론 통합이죠. 야, 니네 한족들 선비 잘 들어. 만약에 일기장이든 역사책이든 네 시집이든 청나라 욕하고 명나라 부활을 꿈꾸면 니네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무슨 옥? 문자의 옥입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죽여요. 자, 그러면 청나라 또 하나 맨 처음에는요 만주족과 한족에 모두 금지예요. 혼인도 금지. 왜? 피가 섞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특히 무슨 책이에요? 강경책. 이 중에서 가장 강렬한 거. 야, 생각을 해봐. 2억 명 머리를 바리깡으로 약간 과장해서 다 깎아버리는 거야. 옷도 다 바꾸는 거야. 만약에 변발과 호복을 안 하면요, 내가 알기로는 양주성이라고 있거든요. 거부했나 봐. 20만 명인가 30만 명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려. 여러분, 안 했다고. 장난 아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카톡에 오기야 문자에 오기야. 문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은 반란 나겠죠. 당연히 여러분 망하겠죠. 근데 강경책을 하면서 온건책이 진짜 죽여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 이거는 내가 봐도 장난 아니에요. 청나라 봐볼게요. 만한 병용책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 모든 고위직에, 봐봐. 니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한 명이셔, 두 명이셔? 한 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청나라는 모든 고위직이 두 명이야.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두 명인데, 한 명은 만주족, 한 명은 한족을 나란히 기용해요. 물론 누가 더 세겠어? 만주족이 세겠죠. 그리고 봐봐 여러분, 명나라 때 공무원이 30만 명이라고 쳐보자. 이 중에 고위직은 1000명이죠. 그러면 고위직 1000명은 만한 병용책이고 나머지는 다 한족이야. 왜냐? 만주족이 숫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또 지방까지 안 가잖아. 그럼 봐봐. 그러면 명나라가 망했지만 그 사대부들은 출세가 계속 과거 시험 봐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니네 원나라 기억나요? 몽골 원나라 세우자마자 무슨 제일주의? 몽골 제일주의로 몽골족만 높은 관직에 있고, 두 번째가 이슬람 생목인이고, 한족은 겁나 차별했죠, 여러분. 근데 청나라 머리 좋아요. 제가 보기에 청나라 통치의 가장 핵심은 뭐냐? 요거예요. 무슨 병용책? 만한 병용책. 굉장히 개방적이죠. 야, 생각해봐요.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재정부 장관이 만주족도 있지만 한족도 있는 거야. 이걸 무슨 병용책? 만한 병용책.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 명나라 신하들이 몇 명은 명나라 위에서 독립운동을 하지만 대다수는 괜찮은 거야. 월급도 똑같고 똑같은 장관 차관이 되니까 여러분 청나라에 협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요 만한 병용책으로 여러분 청나라가 적은 숫자로도 거대한 중국을 300년간 지배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그 중국의 전통 문화를 존중해 줍니다. 뭐가 있을까 여러분? 계속 여러분 뭐는 되게 존중해줘요. 성리학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중국의 전통 문화인 제사라든가, 또 하나 여러분 학자들, 성리학 배운 여러분 학자들을 굉장히 우대해줘요. 그래서 이 청나라가 오히려 중국의 문화를 탄압한 게 아니라 전통 문화를 존중해줬다. 성리학도 존중해주고 제사도 존중해주고 학자들도 우대해줘요. 또 하나 여러분, 니네 봐봐요. 내가 명나라 때 사대부야, 학자야. 그럼 명나라 망해서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으면 기분 나쁘죠. 뭔가 꾸미고 싶죠. 그랬을 때 청나라가 어떻게 하느냐? 명나라 여러분 학자들 수천만 명, 수만 명을 데려다가 여러분, 야, 니네 놀지 말고 역사책이나 경전을 좀 정리해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사업을 벌여요? 편찬 사업을 벌여요. 그럼 잘 들어봐요. 청나라 때 나중에 하겠지만 고금, 도서, 집서, 사고, 전설하는 수천 명이 수십 년간 만든 엄청난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책을 만든 이유 첫 번째는 뭐냐? 놀고 있는 학자들에게 일거리 제공하면 불만이 없겠죠. 또 하나, 편찬하면서 만주족이나 자기 조상인 여진족을 나쁘게 쓴 거를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청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 모르겠으면 하나만 외울게요. 에도마푸에 무슨 고타이가 있듯이, 쌍킨 고타이가 있듯이 청나라가 만주족이지만 정치를 되게 잘했다. 어떤 식으로 했다? 일단 개기면 때렸다. 제일 중요한 거 변발, 호복도 있지만 5번. 무슨 옥? 문자의 옥. 그런데 청나라 통치의 비밀. 무슨 병용책? 만한 병용책. 그 다음에 전통 문화를 존중해주고 편찬 사업을 하였다. 근데 여러분 웃긴 얘기 해줄게요. 여러분 그 송나라 때
남송 때 주자가 만든 유학이 무슨 학이 있었어요? 성리학이 있었죠, 여러분. 그리고 명나라 때는 여러분 무슨 학이 나와요? 양명학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청나라 때는 유학 중에 무슨 학이 나오느냐? 고증학이 나옵니다. 요거를 몇 번만 해볼게요. 자, 1분이면 끝나. 이것도 엄청 잘 나와서 그래요. 자, 해보자, 여러분. 남송 때 만들어진 여러분 성리학은 되게 좋은 점이 있는데 하나 약점이 있어요. 뭐냐? 성리학을 공부할 때 먼저 지식을 쌓아라. 복습. 무슨 지지? 경물 치지. 무슨 국리? 거경 국리. 그래서 먼저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행해라. 여러분, 성리학 선지후행 나쁘지 않죠. 왜냐? 야, 대충 알고 행하면 경거망동이 되지만 확실하게 우주와 인간과 여러 가지를 공부한 다음에 확실히 안 다음에 행하니까 좋은데 선지후행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많은 사람이 선지하다 끝내. 나도 그래요. 많이 아는데 잘 실천을 못하죠. 그래서 성리학이 여러분 뒤로 갈수록 무슨 성이 되게 약해져요? 실천성이 약해집니다. 이때 여러분 명나라 때 여러분 왕수인 그리고 이 사람 호가 양명인데 여러분 이분이 명나라 때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에요. 특히 여러분 1550년대 명나라 때 여러분 무슨 남해가 많았어요? 북로남해가 많았죠. 이 왕양명은요 왜구도 물리치고 몽골족 싸우고 백전백승이야. 근데 젊었을 때 성리학을 하다가 장군 하시면서 전쟁하면서 야 성리학도 좋지만 내가 새로운 거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왕수인 왕양명이 만든 유학을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무슨 학이라 불러요? 양명학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양명학은 이거야. 야 선지후행하면 실천을 안 한다. 차라리 뭐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모든 좋은 거를 알 수 있는 깨끗한 지식, 양호한 지식, 양심이 있다. 그거를 이 사람은 따라해 볼게요. 무슨 지라 불러요? 양지라 불러요. 그래서 양명학은 야 외부 관찰할 거 없어. 몰라도 돼. 글자 몰라도 돼. 사람들은 태어날 때 마음에 즉 우주의 이치를 알고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양명학을 다른 말로 마음에 태어날 때 이미 이치, 양지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어떤 꼬마가 우물에 빠질라 그래. 그러면 그거를 막 계산하지 않지 않냐. 바로 하고 달려가 도와주지 않냐. 그러므로 양명학은 지식과 행동은 하나가 돼야 된다. 지행일치 내지는 여러분 무슨 합의를 강조해요? 지행합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맙게도 명자가 들어갔죠. 명자가 들어가니까 무슨 나라 때? 명나라 때 장군이었던 왕수인이 만든 게 무슨 학이에요? 양명학. 몇 년대? 1550년대 양명학을 만들어요. 그럼 양명학의 개념.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는 양호한 지식인 뭐가 있다? 양지가 있다. 그러므로 외부의 원리 그런 거 필요 없다. 양명학은 이미 내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우주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시킨 대로 하면 된다. 무슨 합일? 지행합일, 지행일치. 무슨지? 심증리. 대신에 여러분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이 즉 우주의 이치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세요. 성리학이 왜 성리학이야? 성증리에서 나온 거야. 그럼 양명학은 마음이 강조해져. 마음에 이치가 있다. 무슨 리? 심증리, 심증리예요. 그래서 양명학 나오면은 개념, 양지, 그 다음에 지행합일, 무슨지? 심증리, 마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리학에 비해서 무슨 성을 굉장히 강조했다? 실천성을 굉장히 강조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터져요. 무슨 문제냐? 재밌게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리학이든 무슨 학이든 양명학이든 목적이 뭐냐? 인격자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밖에 백성들은 막 굶어 죽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요 성리학, 양명학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두 가지가 명나라 때 여러분 기억나요? 무슨 학? 실용적인 학문, 실학이 나왔었죠. 자, 백성들 굶어 죽는다. 아파 죽는다. 백성들
병을 고쳐주자. 명나라 때 여러분 의학서인 무슨 강목? 본초 강목. 그 다음에 농사 잘 짓게 하자. 농사 직설 비슷한 농정전서. 또 농기구 만드는 여러분 무슨 괴물? 천공괴물 나왔었죠. 그리고 여러분 요 양명학을 까면서 청나라 때 나온 유학을 자 요거 하려고 한 거야. 무슨 학이라고 불러요? 고증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고증학은 뭐냐? 여러분 청나라 때 지금 무슨 옥해요? 문자의 옥하죠. 내가 명나라 때 학자야. 그러면 현실은 뭐야? 명나라 망하고 청나라 들어섰죠. 원래 성리학이라면 청나라 오랑캐 명나라 부활해야 되는데 현실을 비판하면은 무슨 옥으로 죽어요? 문자의 옥으로 죽잖아.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때 고증학은 옛날 거 옛날의 경전이나 역사책을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유학을 고증학이라 그래요. 그러면 고증학의 키워드가 뭐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무슨 구시라고 읽어요? 실사구시. 즉 사실에 근거해서 진리를 구한다. 그럼 여러분 고증학의 좋은 점. 옛날 거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지만 나쁜 점. 현실을 비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일치시켜 볼게요. 청나라 때 편찬 사업하면서 무슨 학이 나오는 거야? 고증학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 이런 식이야. 공자가 제자를 오게 하려고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냈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상상해봐. 10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천년 전 대한민국에 카톡이 있는 거 모르죠? 그럼 10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노노 있는데, 노노에서 공자가 카톡을 쳤대. 그럼 1000년 후 후손들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오류가 많았거든요? 바로 그걸 잡아내는 거야. 고증학이, 야! 공자가 카톡 치는 건 이건 사기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실증적으로 잡아내는 게 무슨 학이에요? 고증학.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자, 오늘 배운 거 여러분, 좀 양이 많어. 양이 많은 대신에 선생님이 장담하건데, 오늘,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배운 것만 알아도 여기서 무조건 한두 개 나오니까 아는 사람은 복습을 하고요. 약간 모르시는 분은 하얀 종이에다 써서 외우세요. 알았죠? 다음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